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ISO 26262, 자동차의 전기전자 시스템 안전을 위한 국제 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안전 문제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IT 분야에 좀 익숙하신 여러분들께 이 표준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자동차 보면 ECU라고 하죠. 전자 제어 장치랑 소프트웨어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시스템 오류 하나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같이 커진 거죠. 그렇죠. 예전에도 안전 표준 같은 게 있긴 했었나요? 네, 있긴 했어요. ISO 61508이라고 범용 기능 안전 표준이 있었는데 이게 자동차라는 그 특수한 환경 있잖아요. 워낙 복잡하고 위험 요소도 많다 보니까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만을 위한 딱 맞춘 기능 안전 표준, 그게 바로 ISO 26262입니다.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전기나 전자 시스템이 오작동해서 사람이 다치는 일, 이걸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기획 단계부터 폐차할 때까지, 그러니까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랑 절차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자동차 환경의 특수성을 딱 반영한 맞춤 표준이다.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러면 이 표준은 정확히 어디까지 적용되고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뭔가 IT 시스템 개발처럼 체계적인 접근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2011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주로 승용차 위주였어요. 근데 이제 2018년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트럭, 버스,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사실상 도로 위를 달리는 거의 모든 차량으로 범위가 확 넓어졌죠. 오, 거의 모든 차량이군요. 네, 표준 자체는 총 1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기능 안전 관리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시스템 개발,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은 각각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생산, 운용, 폐기 단계는 물론이고 ASIL이라고 하는 위험 등급 분석 방법이나 요즘 중요한 반도체 적용 가이드라인까지 말 그대로 차량의 탄생부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전 과정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와, 차량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룬다니 정말 포괄적이네요. 여기서 그 안전 수명 주기, Safety Life Cycle이라는 개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IT 분야에도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안전 수명 주기는 ISO 20196의 정말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일단 위험 분석, HIA라고 부르는 걸 먼저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안전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요구사항 정의, 설계 구현, 테스트, 생산, 운용 폐기까지 각 단계별로 꼭 해야 하는 안전활동들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IT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하고 비슷한 면도 있겠네요. 단계별로 접근하는 건. 그렇죠. 비슷한 면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모든 활동의 초점이 오로지 안전 목표 달성,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정말 아주 엄격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하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모든 과정의 초점이 안전, 그리고 그 증명을 위한 엄격한 문서화가 필수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럼 여기서 계속 나오는 ASIR 등급이라는 건 뭔가요? 위험도를 나눈다는 건 알겠는데 IT 시스템 위험 평가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ASIL, 이게 이제 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 자동차 안전 무결석 수준의 약자인데요. 해당 시스템이 만약에 고장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심각성을 A부터 D까지 4단계로 분류한 거예요. A가 위험이 가장 낮고 D가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D 등급이면 가장 엄격한 안전 조치가 요구되겠죠. 네네. 여기서 IT 분야 위험 평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단순히 시스템 고장 확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 severity,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 exposure, 마지막으로 운전자가 그 위험을 스스로 피할 수 있는지, 즉 제어 가능성, controllability,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제어 가능성이요? 그건 좀 신선한데요. 네, 그렇죠. 특히 이 제어 가능성은
IT 시스템 리스크 평가에서는 보통 잘 고려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간 요소가 들어간 개념이라서 IT 배경 지식 있으신 분들이 좀 흥미롭게 보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훨씬 복잡한 평가네요. 그럼 이 ASIL 등급을 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바로 하라. 아까 말씀하신 그거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하라, 즉 Hazard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위험원 분석 및 위험 평가는 ASIL 등급을 결정하는 출발점이에요. 개발하려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험 상황들을 식별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심각소, 노출 빈도, 제어 가능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각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죠. 이 하라 결과를 통해서 이 시스템은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안전 목표는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ASIL 등급이랑 구체적인 안전 요구 사항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라를 통해 목표랑 요구 사항이 딱 정해지면 이게 실제 개발 과정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이게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아까 안전 케이스라는 용어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하라에서 나온 좀 추상적인 안전 목표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스템 레벨, 하드웨어 레벨, 소프트웨어 레벨, 각각에서 지켜야 할 아주 구체적인 기술 요구 사항들로 상세하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시스템은 ASIL D 등급의 안전 목표를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지면 소프트웨어는 특정 코딩 규칙을 따라야 하고 하드웨어는 고장에 대비해서 이중화 설계를 고려해야 하고 이런 식이죠. 아, 단계별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 케이스, 세이프티 케이스라는 건 이렇게 개발 전 과정에 걸쳐서 수행한 모든 안전 활동들, 분석 결과들, 테스트 결과들, 설계 근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요. 우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이 요구된 안전 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문서 묶음, 증거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안전 증명서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IT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 보고서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엄격하고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표준이 실제 자동차 산업, 특히 요즘 핫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같은 첨단 기술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 만드는 협력사들은 이제 ISO 26261을 개발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ADAS라고 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조향이나 제동 시스템처럼 고장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에는 이 표준 준수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이런 첨단 기술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긴 그런 시스템들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 기능 안전의 중요성은 정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ISO 2626 표준 자체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진화하겠군요. 물론입니다. 벌써 인공지능 AI나 머신러닝 ML을 자동차 시스템에 어떻게 안전하게 적용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ISO PAS 8800 같은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또 차량이 외부랑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 표준인 ISO SA 21434와의 연계성도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환경 변화에 맞춰서 표준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ISO 26226은 점점 복잡해지는 자동차 전자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제 표준이고 ASIL이라는 등급을 통해서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량의 기획부터 폐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서 아주 엄격한 안전 활동과 그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한다. 특히 IT 기술이 집약되고 있는 미래 자동차 기술의 안전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더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어가면서 이 표준의 역할은 정말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가 점점 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해가는 지금 문득 이런 질문이 드네요. 자동차 기능 안전의 이런 엄격한 원칙들과 기존 IT 분야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하고 빠른 개발 및 안전한 관리 기법들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야 할까요?
어쩌면 자동차 분야의 이 엄격함이 IT 개발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 IT 분야의 애자일한 방법론 같은 것들이 자동차 안전 프로세스에 또 다른 유연성을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